그때는 제가 참 못났었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모진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답니다. 군대라는 곳이 사람을 때론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론 지독하게 성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었지요. 그 시절에 저는 그저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사람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 늘 날이 서 있었답니다. 제 안에 가득했던 그 날카로운 마음이 결국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가슴이 저릿합니다. 새벽년 생활과는 늘 희뿌연 안개 속 같았지요. 훈련소에 막 들어온 신병들, 특유의 어리숙한 잠투정과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라 창밖은 짙은 남색이었고 내부의 희미한 주황빛 전등만이 간신히 길을 밝혀주고 있었지요. 모두가 부스럭거리며 잠에서 깨어나 혹한기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했지요. 어차피 할 훈련 뭘 그리 부산을 떠나 싶으면서도 제 손은 남들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전투복을 대충 개켜 더플백에 쑤셔 넣고 찬물로 세수한 얼굴에 스킨조차 바르지 못하고 훈련용 장비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옆 침상에서는 꼬맹이 녀석이 제 양말을 찾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조차도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 게을러서 어디 쓰겠나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제 짐 정리에만 몰두했지요. 누가 저보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제 속은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괜히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싶기도 했고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이 언제나 끝날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새어 나왔답니다. 그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해서 폐 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고 저는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움츠러들었지요. 이놈의 훈련이 끝나면 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답니다. 연병장은 그야말로 혹한의 얼음판 같았답니다. 새벽 공기는 뼈를 시리게 하는 칼날 같았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지요. 뿌연 입김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자욱했고 우리는 얼어붙은 몸을 애써 움직여 대열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막 시작된 혹한기 훈련은 저에게는 그저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지요. 그때 한 선임이 매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김 일병, 너 지금 대열에 뭘 하는 거야? 자세 똑바로 안 해? 제 바로 옆에 서 있던 친구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선임의 질책이 마치 제 몫인 양 느껴져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리 독하게 몰아세우는지 속에서부터 반항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에서 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복창하는 것뿐이었지요. 제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사죄의 말이 튀어나왔지만 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늘 나만 가지고 이러는 것은 무슨 신보란 말인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그 선임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 억울함까지 더해지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옆에 있던 그 친구의 어깨가 유난히 더 작아 보이는 순간이었답니다. 면회실의 눅눅한 공기는 제 기분처럼 축축했답니다. 다른 병사들은 가족들과 활짝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한 구석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어렵사리 외출을 나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가족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휴가를 신청했었는데 거절당했었거든요.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은 이미 땅속 깊이 묻힌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수학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냉랭하게 들렸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김 일병.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너 혼자 휴가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겠니? 그냥 참고 버티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답니다. 돈 문제까지 들먹이며
제 휴가를 가로막는 가족들의 모습에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지요. 제가 아무리 군대에 왔어도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일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답니다. 돈이 다 뭐길래 겨우 휴가 한번 나가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제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뒤섞여 끌어올랐답니다.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마치 조롱처럼 들렸고 저는 그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겁니다. 며칠 뒤막사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는 늘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날따라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요. 들뜬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는데 편지 내용은 제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렸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에는 제 휴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냉정하게 쓰여 있었지요. 게다가 가족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군대에 와서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뉘앙스의 말까지 담겨 있었답니다. 마치 네가 군대에서 월급 받는 것으로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이런 냉담한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지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참고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짐이라고? 배신감은 분노는 절망으로 변해 제 마음을 갉아먹었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저는 그저 편지를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저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 같았지요.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못난 사람이었답니다. PX는 늘 병사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지요. 단짠 냄새와 인스턴트 식품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어 고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답니다. 그날도 저는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억지로 콜라를 마시고 있었지요. 그때 저에게 한 동료가 다가왔답니다. 바로 옆 침상을 쓰던 그 친구였지요. 그는 낡고 구겨진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답니다. 이거 김 일병 것 아니야? 생활관 청소하다가 침상 밑에서 발견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저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답니다. 늘 제 주변을 맴돌며 뭔가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가족에게서 받은 편지의 내용 때문에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봉투를 대충 받아들었지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조차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속셈이겠지.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소리라도 하려나. 지독한 의심이 제 온몸을 감쌌답니다. 그 친구의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비아냥거렸던 것 같습니다. 됐어. 넌 네 일이나 신경 써.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제가 얼마나 못된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지 못했었지요. 그저 저에게 불행이 닥친 것이 모두 남 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며칠 뒤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답니다. 당직실은 밤이 되면 더욱 고요하고 으스스했지요. 덜컹거리는 난로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답니다. 쌓여있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제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 속을 뒤적거리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낡은 봉투 안에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친구가 제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봉투였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도 않고 한 구석에 던져두었던 것이지요. 통장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쳐들었지요. 안에는 제가 분명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잔액이 찍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낯선 입출금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제 이름으로 나간 돈도 있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출금 내역과 입금 내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런 돈을 쓰고 언제 이런 돈을 넣었지? 갑작스러운 혼란과 의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분명 제가 알던 제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 돈은 가족에게 맡겨두었거나 혹은 일정 금액이 따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통장은 마치 제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몇몇 날짜들은 제가 군 생활 중이라 돈을 만질 수도 없는 시기였지요. 통장 속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은 저를 더욱 미궁 속으로 밀어넣는 듯 했답니다. 다음날 훈련장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황량하게 느껴졌답니다.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제 마음속의 분노가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컸지요. 저는 훈련 도중 쉬는 시간을 틈타 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얼굴에는 이미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 한 구석에서 저는 통장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네가 내 돈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제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저희를 힐끗거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 친구는 제 예상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저를 기만하려는 속임수라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저리 조용하다니 분명 죄가 있으니 저러는 것이 아니겠나. 제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는 듯 했지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분노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답니다. 내 휴가가 왜 거절되었는지 이제 알 것 같구나. 네가 내 돈을 다 빼돌려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이 분명해.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독한 말들을 찾아내어 퍼부었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은 저에게는 마치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제 분노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 온몸을 지배했지요. 그 친구가 외출을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대 밖 세상은 군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요. 길거리에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오가고 상점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 친구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느릿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가끔씩 기침을 하거나 옆구리를 부여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저를 동정하게 만들려는 연극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분명 나에게 들킬까봐 꾀병을 부리는 것이겠지. 제 의심은 너무나 뿌리 깊었답니다. 그는 번화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제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대로는 잠시도 견딜 수 없었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지요. 저는 그의 뒤를 바싹 쫓아갔고 마침내 한적한 공원 벤치에 그가 앉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거기서 김일병,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서 모든 것을 말해. 제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그 친구는 제게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그는 이내 체념한 듯 제게서 도망쳐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요. 저는 그를 계속해서 쫓아갔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 어귀의 작은 약국이었지요. 밝은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약국 안으로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잠시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답니다. 설마 아픈 척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마저도 저를 기만하려는 속임수라고 치부해버렸답니다. 약국 앞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봤지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약국 문을 열고 급히 나왔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요. 그는 약 봉투를 품에 안고 재빨리 사라지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를 놓칠 수 없었답니다. 그의 어깨를 잡고 다시 돌려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약이냐? 네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돈을 훔쳐서 약이라도 사 먹는 것이냐? 제 말은 여전히 도끼 품은 비수였지요. 그 친구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흐릿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약 봉투를 제게 내밀었답니다. 마지막 확인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의 손에서 약 봉투를 빼앗아 들었지요. 봉투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약이 들어있어 고약 봉투 겉면에는 병원 이름과 그의 이름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라는 병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고 제 다리는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답니다. 저는 약 봉투를 든 채 그 친구를 놓아주고 조용한 쉼터를 찾아 헤맸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꺼냈지요. 그리고 약 봉투 안에서 나온 처방전과 통장 정리에 쓰여 있던 작은 메모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답니다. 통장 속 알 수 없는 출금 내역들은 투석비약값, 병원비 등으로 적혀 있었지요. 그 친구의 이름 옆에는 언제나 만성 신부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서 받은 냉담한 편지, 속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말 그리고 제 휴가 신청이 거절되었던 그 모든 이유들이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지요. 통장에는 그 친구의 병원비와 약값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 송금된 내역들도 담겨 있었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그 친구는 제 가족에게 몰래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제가 군대에 와서 겪었던 급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움을 그 친구가 홀로 감당하고 있었답니다. 저의 이름으로 혹은 자신의 이름으로 제 가족의 병원비를 대납하거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의 병원비까지 지불하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통장 정리 메모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글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흔들렸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제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죽일 놈이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모진 말들을 그에게 퍼부었는지, 얼마나 그를 의심하고 비난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했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후회와 죄책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답니다. 부대 복귀길은 마치 죄인의 길을 걷는 듯 했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제 시야는 온통 눈물로 흐려져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저를 지배했던 분노와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처절한 후회와 감사함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 친구의 헌신을 모르고 모질게 대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답니다. 그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피곤에 절어있던 모습, 그리고 제가 건넨 모진 말들에도 아무런 반박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이던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그는 그 힘든 와중에도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말없이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은 사실 저를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과 함께 그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는 생각에 몸부림쳤답니다. 길가의 나무들조차도 저를 비난하는 듯했고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제 죄를 꾸짖는 것 같았지요. 그 친구의 뒷모습이 그토록 가여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았지요.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제 죄를 씻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제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부대를 향해 걸어갈 뿐이었답니다. 며칠 뒤 생활과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 같은 격한 감정은 없었지요. 그저 깊은 슬픔과 함께 찾아온 평온함만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침상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냈답니다. 이제 통장 속 글자들은 더 이상 날카로운 비수가 아니었답니다. 그 친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말없이 저를 지탱해 주었던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이었지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친구가 겪었던 고통과 제가 몰랐던 그의 아픔들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답니다. 그 친구에게 그리고 제 못난 지난날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물론 제 말들이 그의 아픔을 모두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생활관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그 밤의 고요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과 함께 저에게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알려준 그 친구에게 끝없는 고마움을 느꼈지요.